저는 결혼도 하기 전에 집부터 샀습니다. 그것도 그냥 집이 아니라 분양권을 매수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벌써 분양권을 와이프랑 같이 매수를 하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그 리스크를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그걸 감수하고 분양권을 어찌 됐건 결혼 전에 매수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처음 매수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익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결혼도 전에 분양권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현실적인 과정들을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결혼은 이미 약속된 상태였고 와이프랑은 4년 넘게 만나면서 믿음이 많이 쌓였었죠. 관계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와이프는 소비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 편이었고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곧 잘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저는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행도 가고 싶고, 제가 또 스노우보드를 좋아하는데 스노우보드 장비를 풀 세팅으로 몇백만 원 들여서 맞추고 시즌권도 몇백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맞추고 시즌권 끊고 스노우보드 타러 맨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취업하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샀어요.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산 거죠. 물론 지금은 다 당근행이고, 그렇게 제 소비 패턴을 돌아보니까 돈을 손에 쥐고 있는 이상 결국 남는 것이 없게 다 쓰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대출을 받던 뭘 사던 이 돈을 다 묶어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린 생각이 분양권 매수였어요. 이유는 단순했는데 3년 뒤에 입주라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강제로 모으게 되고, 어차피 결혼을 하면은 살 집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전세보다는 이 기회에 매매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투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비를 막는 이러한 장치로서 좀 생각을 해서 분양권을 매수를 했었죠. 제가 이 분양권을 매수한 시점도 운이 좀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단지가 전매 제한이 없었어요. 전매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분양권 계약을 하면 이제 분양권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곳이거든요. 분양을 하고 뭐 탈락자가 생기고 합격자가 생기고 경쟁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높은 단지들은 이제 초피 시장이라고 하죠. 당첨자 발표 직후랑 이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이제 입주를 하는 시점, 이때가 조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물론 이제 입주장의 뭐 시장 금리나 뭐 주변 공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보통은 인제 합격자 발표가 된 그 초피 시장, 그리고 입주하기 전 바로 그 시장, 이때가 분양권이 가장 싸다는 얘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 부부는 이제 투자 수익만을 목적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투자 수익 플러스 이제 실거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을 아끼자라는 목적도 컸기 때문에, 저희는 입주 시점이 아니라 그냥 초피 시점에 이 분양권을 매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초피 시장은 말 그대로 합격자, 불합격자 계약이 난 시점이어서 이게 가격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초기에 인제 분양권을 처음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얼마를 주고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한번 이 단지 넣어 보자."라고 해서 당첨된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그냥 넣어 보자라고 해서 일단은 넣었는데, 그렇게 해서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막상 당첨은 됐는데 계약금조차도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당첨은 됐는데 계약금이 없으니까 매물을 그냥 빠르게 던지시는 거예요. 좋은 매물이고 버티면 괜찮은데 돈이 당장 없으니까 그냥 프리미엄 조금만 받고 그냥 파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는 이런 매물들을 위주로 노렸어요. 부동산을 진짜 최소 한 20 군데는 넘게 다녔을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들 저장한 연락처 보니까 지금 27개 정도 되는데 20개 정도 되는 부동산을 매주 다니면서 매물을 찾았고, 이게 분명히 부동산에 가보면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지 않는 알짜 매물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부동산 사장님들이 본인들 물건이라고 해서 딴 데 올리지 말고 자기들한테만 이렇게 내놓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투자자나 계약금조차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급하게 내놓는 매물들이 있는데, 이런 매물들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나옵니다, 초피 시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계좌들을, 이러한 물건들을 확인을 하고 바로 계약금을 보내서 계약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분양권 가격이 그래도 한 몇천만 원 정도는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매수한 시점부터. 그런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전부 제가 뭐 실력이 좋아서, 저는 정말 초보거든요. 실력이 좋아서라고 보기도 어렵고 운도 분명히 따라준 거예요. 시장 타이밍이 맞았던 것도 있고, 이 영상을 보고 "무조건 분양권을 사라." 이런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선택을 한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렇게 결혼 전부터 분양권을 매수를 했고, 그러면은 인제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그럼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 어찌 됐건 결혼 전에 분양권을 매수했고 나중에 3년 뒤에 입주를 할 건데 "그 3년 동안 어떻게 어디에 사냐?"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빌라 월세로 시작을 했어요. 전세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한데, 저희가 만약 결혼식을 올리고 전세로 들어가게 돼 버리면은 큰돈이 묶이게 되는 구조이고,
입주 전에 분양권 입주 전에 혹시라도 이 전세금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분양권 입주를 못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빌라 월세로 쪼끔 작게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인제 여러분들이 이런 뭐 부동산이든 뭐 사업이든 퇴근하고 부업을 하든 뭘 하시든 분명히 주변에서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되냐? 그건 안 된다. 회사나 다니지. 그거 이미 시장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인생에서 멀리 두셔야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분들은 철저히 무시를 하고 본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면 그게 곧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저희 부부는 투자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강제로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분양권 매수를 선택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괜찮은 선택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가격이 떨어질지 오를지는 모르죠. 근데 어찌 됐건 지금까지는 이 분양권 덕분에 돈도 많이 아꼈고 그리고 처음 매수한 시점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어떻게 컨트롤할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부가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